그래서 목주름 해결이 좀 어려운 거예요. 치료법이 얼굴보다는 힘들어요. 일단 가로주름은 제가 요즘 목주름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목주름이 엄청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거 왜 생기는 건가요? 요새 논문은 접혀지는 것과 영향이 있다고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베개의 높낮이나 베개의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요즘 나오는 논문들에서는 통과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도 되어 있어요. 핸드폰 볼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점점 접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주름은 사실 우리 안티에이징에서 되게 중요한 부위이긴 해요. 중요한데 어려워요. 목주름도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상태인지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쉽게 나누면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로주름이 있고요. 보통 가운데 쪽에서 크레피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쪼그라지는 잔주름들이 있어요. 되게 쪼그라진 잔주름. 또 하나는 하거나 하고 힘주면은 목이 이제 굉장히 스키니 해주신 분들은 여기에 힘줄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목의 세로주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사실은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세 가지 다 치료법이 얼굴보다는 힘들어요. 일단 가로주름은 보통 만져보면은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거든요. 접혀진 라인이 다른 주름처럼 이렇게 깊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깊어진 거는 채워서 올릴 수가 있고 보통 그거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채워졌는데 라인은 그대로 보여요. 라인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목에 이 피부가 갖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목주름 해결이 좀 어려운 거예요. 채워졌는데 접히진 않는데 라인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맞아요. 그게 보여요. 그게 이제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목주름은 가로주름은 아무리 잘 채워도 100% 없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위가 갖는 특징이어가지고 두 번째는 요 목 가운데 쭉 클레피스트처럼 이렇게 잔주름으로 쪼그라져 있는 거 그거는 볼륨을 좀 펴줘야 되거든요. 그 볼륨을 펴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접근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 쪼그라진 부위를 볼륨을 펼 수 있어요. 그 볼륨을 펴는 방법은 그러면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스킨 부스터 뭐 리쥬란이나 주베룩이나 리투어 같은 걸로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가는 방법. 근데 이게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쪼그라진 거가 펴지면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펴지는 거는 이쪽, 우리가 이쪽은 플라스티마 머슬이라는 이게 목과 그리고 턱 라인 쪽을 감싸는 머슬이 있거든요. 그쪽 라인을 뒤쪽으로 좀 펴주면은 여기도 같이 펴져요. 그게 반대로 이쪽을 잡아줘가지고 가운데 쪽도 펴지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 디자인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목이 두껍고 뚱뚱한 분들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왜냐 그럼 목이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목이 굉장히 얇아진 부위다. 그래서 볼륨 로스가 쫙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볼륨을 이쪽 플라스티마 머슬 쪽으로 팽창을 시켜서 가운데 쪽을 펴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목에 힘줄 같은 세로주름들. 이 세로주름은 우리가 목주름에 보톡스를 놓을 때 니페디피 테크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우리나라에선 많이 사용이 안 되는데 서양에서는 많이 사용이 돼요. 그거를 이제 해서 잡으면은 하고 힘주는 게 사실 실제로 힘줄 같은 근육의 라인이거든요. 그거를 좀 완화시켜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근데 이런 세로주름이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이 스키니해져요. 목에 볼륨이 엄청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티마 머슬 쪽에 그 볼륨을 익스펜전 시키는 방법도 같이 써줘요. 그러면은 타이트닝 효과도 있지만 목이 좀 두꺼워져야 그분들은 이게 감싸져서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목주름도 가로주름이냐 아니면 가운데 잔주름이냐 아니면 세로주름이냐 요거를 나눠서 플랜을 각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이걸 채워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만든 하이브리드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레디어스라는 제품이랑 리바이브라는 히알루론산 제품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목주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거 말고는 사실 스컬프트라도 이 부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식인 같은 거 보니까는 목이 움직임이 되게 많은 부위니까 시술 지속기간이 짧다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술 지속기간이 짧으니까 시술이에요. 시술 지속기간이 길면 그건 수술이겠죠. 사실 그거는 시술이냐 수술이냐에서 이제 갖는 결국은 딜레마인 거예요. 시술은 시술이니까 그런 핸디캡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짧은 걸 좀 감안하긴 해야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 짧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게 들어가요. 그럼 평소에 그 자세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목주름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아, 목을 쫙 펴고요? 그래야 가로주름이 안 생겨요. 그러면 세로주름 같은 경우는 보통 젊은 사람한테선 잘 많이 못 봤거든요. 동양에서도 많진 않아요. 그거는 서양에서가 좀 스키니해지면서 이제 많은 거고 피부 특성이 좀 달라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종종 제가 만나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시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케이스를 잘 선택을 해서 그 노하우대로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단도 중요하고 치료법도 중요하다.